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2,993억 정도 규모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되었죠. 보통 이제 월말이나 분기말에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미국만 이제 물가가 높은 게 아니라 유럽에 이제 뭐 독일도 굉장히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연준이 가장 이제 그 금리 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이제 PC 이제 핵심 지표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거시 지표의 어떤 방향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사실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았고, 3분기가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FN 가이드 쪽에서 보면 어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나 뭐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다 일단 좋게 지금 나오고, 다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매출액은 좀 줄고 영업이익은 좀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컨시sten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달성하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의 리포터가 변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이제 매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기관들도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헬스케어 쪽으로 나가는 2,993억 정도의 이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공급 계약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램시마 IB 관련되는 부분들은 가격은 좀 낮습니다만 나름 이제 이 TT 임플루먼트 그러니까 여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램시마 쪽이나 이제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생산성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 제품의 어떤 프로덕트 믹서 과정에서도 램시마 IB,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공급 관련되는 부분이 잡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보면 한 1,000억대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매출 가세와 수익성 관련되는 개선에 기대하는 것들이 매거젤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매출 대비해서 한 15% 정도 차지한 어떤 규모고요. 계약 기간 오는 이제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와서 이 흐름들이 또 이제 시장에 또 이제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이제 오전장에 나와서,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다시 흐름이 또 나빠지면서 또 17만원대를 또 좀 이탈하면서 일단은 내려갔습니다만, 이 셀트리온의 어떤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2분기에서 3분기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반적으로 실적단에서는 1분기하고 같던 이런 흐름들은 좀 아니다라는 어떤 흐름들 컨센서스를 형성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가 사실 뭐 한 3일 연속으로 일본, 그 다음에 뭐 FDA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까지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죠. 이게 사실 이제 개발은 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셀트리온이 2012년도면 램시마를 2013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되었죠. 2012년도부터 연구한 이제 약으로 이제 트룩시마 흐주마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리고 에스모 학회에서 이번에 좀 포스트 세션에서 발표되었을 때도, 포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스터에다가 이 발표 부분을 해놓고 옆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서 질문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포스트 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이제 에스모 학회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개최했을 때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3상 후속 결과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과 대비해 가지고 이 PFS 무진행 생존기간이라든지 전체 생존기간 OS 값이 뒤처지지 않는다. 일단 그러니까 비열등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확보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이제 실적단에서도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만 우속으로 이제 가격 관련되는 어떤 메리트로 이 부분들을
이제 점유율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이제 헬스케어의 유통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어떤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 매출이 뭐 유플라이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얼마만큼 현지에서 나갈 수 있느냐, 이것들도 상당히 올해 내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CMP에서 EMA CMP에서 이제 그 허가 공고를 받고 굉장히 빠르게 보통 이제 한 석 달 이내인데 8월 달에 이제 이 부분 최종적으로 이시에서 허가를 받고 영국도 허가를 받고 일본 이제 우생노동성을 비롯해서 FDA 그 다음에 국내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글로벌 주요 시장 허가를 받았으니까 전체 규모가 한 요즘에 달러가 올라가서 한 9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그 다음에 단일 시장으로 두 번째로 큰 이제 일본, 기타 이제 뭐 유럽, 영국, 국내까지 했기 때문에 베그젤마의 어떤 선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후속도 스텔레라라든지 아일리아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계속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뭐 9월달, 10월달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입장에서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인데 그 관련된 어떤 기사는 아닙니다만 이 자회사 분할 후 다시 이제 합병한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나왔거든요.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본래 이제 오알캠이라는 그 코스닥에 상장사가 있었죠. 2005년도에 이제 오알캠이 이제 이 일종의 뭐 중소형 뭐 화학회사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 오알캠을 2008, 9년도에 이제 우회 상장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들어왔고 본래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0년도 9년도에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이제 투자 부분이 이제 별도로 나간 게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죠. 본래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최대 지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이제 바뀌면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만들어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골로 이제 넘겨줬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최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는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지분이 많은 요런 어떤 구조로 그 아래에 셀트리온 홀딩스 밑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요런 어떤 이제 지배 구조 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상장을 하면서 2020년도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들이 올 초에도 좀 이제 주총에서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지금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의 이 상장사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주가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과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렘시마 허가 받았을 때 뭐 그때 매출액이 한 3천억대였고 이 제약이나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매출 단위 뭐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도 이제 매출액이나 이 OP 마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합병했을 때 어떤 부담감이 조금 이제 덜어져 있는 상태고 주가도 이렇게 큰 이제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논의가 되면 이전에 어떤 이제 내부 거래라든지 조금 이제 지배 구조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배 구조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 비용 절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훨씬 이제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그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도 회사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장중에 이제 17만 4,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7만 1,000원 정도. 근데 시간외가 지금 좀 빠졌죠. 시간외가 16만 9,500원. 아까 좀 말씀 좀 잘못 드렸네요. 예, 시간외가 17만 원이 좀 빠져서 16만 9,500원 정도. 그리고 수급상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8만 원 밑단에서는 외국인의 기관들은 좀 저평가 매력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안 올라가도 수급상으로는 기관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어떤 구간들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일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16만원권에서는 이제 낙박탐 가격으로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의 어떤 흐름이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이 18만원대의 어떤 회복들이 좀 기대되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